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교재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에는 축소판 작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슬라이드가 화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 문제지 첫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리고 찾아보기 누를게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파일을 저장하는 거죠. 파일 이름 저장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에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저장하는데요. 수험번호 8자리는 자신의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로 연습하고요. 수험번호가 없다면 저처럼 임의의 숫자 8자리나 아니면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8자리 그걸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도 중요한 내용들 나와 있죠. 내용들 꼭 읽어봐주고 그리고 다음 장 조건을 보면은 전체 구성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먼저 A4 용지로 슬라이드 크기를 맞추는 게 있죠. 디자인 탭 먼저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메뉴 있죠.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작은 대화 상자 여기에서 와이드 스크린을 A4 용지로 변경해주고 아래 슬라이드 시작 번호 이거는 숫자 1로 되어 있는지 확인, 방향 슬라이드 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최대화와 맞춤 확인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맞춤 확인했죠? 이걸 클릭하세요. 이제 다음 조건 보면은 전체 구성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지시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 선택되어 있는 거는 슬라이드 여기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죠. 교재 앞쪽에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 이 레이아웃 두 개 가지고 작성하는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슬라이드에서도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지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작성해라 그런 지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최종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이 결과가 동일하게만 나오도록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로 작업할 거예요. 정답 파일을 열어서 본다면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아닌 7번째 여기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 슬라이드 번호 있고 왼쪽에 또는 가운데 하단 로고 그림이 있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데라면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여기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표와 차트 삽입을 쉽게 하기 때문에 이걸로 세 번째 거로 작성할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의 이름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을 다시 봐주면 먼저 제목과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서 작성한다 이렇게 지시가 있는데요. 쉬운 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이 점선 상자 있죠? 샵 표시 써 있는 것 이것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첫 번째 장에 있던 내용 중에 보면은 글꼴의 색상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해라 그런 지시가 있는데요. 저희는 모든 거에 대해서 글자 색을 검정 또는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번호도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너무 작아서 나중에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채점하거나 검토할 때 이것도 제대로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여러분이 검토할 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크게 해놓을게요. 16포인트 정도로 키워놓으세요. 글꼴 따로 지시 없으니까 바꾸지 않을게요. 이제 다음으로 하단 로고가 있는데요. 그림 파일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그 내용들 보면은 출력 형태 아래쪽에 이번엔 중앙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삽입하는 건데요. 먼저 홈 탭 옆에 있는 삽입 탭 여기에서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는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는 브록 파일 여기에다 폴더체 붙여넣기 해놓고 사용하고 있죠. 시험장에선 이 폴더 있을 거예요. 파일명 확장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장과 동일하게 이 파일이 있는데요. 하단 로고의 그림
logo2.jpg 지시되어 있죠. 이걸 더블 클릭 또는 선택 후 삽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삽입되고 위에 그림 서식 이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색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이 메뉴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에 조그만 다른 모양이 보이죠. 그림에 회색 배경 색깔 있죠.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투명해졌죠. 그러면 이 그림의 모서리에서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로 세로 동일하게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그거하고 동일하게 아래쪽에 이동시켜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정확하게 100% 동일하게는 맞추기가 어렵겠죠. 최대한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돼요. 너무 큰 차이가 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목에 대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위쪽에 제목 쓰는 글 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 형태 슬라이드 2에서 한번 보면 목차 뒤에 도형이 두 개가 보이고 있죠. 그 도형을 뒤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도형을 삽입해야 되는데요. 먼저 삽입 탭에 도형 여기 있습니다. 이 도형 목록에서 삽입할 수 있고요. 홈 탭 여기 그리기에서도 이렇게 목록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런 도형들 위쪽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어떤 도형이 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기억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열어서 연습하세요. 사각형의 첫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앞쪽에 있는 또 도형 만들게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서식 탭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왼쪽에 보면은 도형 목록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도형은 찾아보면 순서도에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 회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도형 서식의 회전 여기에서 좌우 대칭 한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 시험에서는 모두 시험지가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 지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색으로 출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험지에서는 도형의 색깔들 모두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 색이나 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이 도형의 색깔을 보면은 회색이지만 옅은 색, 진한 색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는 다른 색으로 지정되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앞에 도형, 도형 채우기, 색상, 현재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색 이것도 임의의 색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다른 색으로 바꿔도 돼요. 되도록이면은 글자가 흰색이니까 진한색 계열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 이건 클릭해서 여기는 조금 옅은 색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개 도형의 테두리, 도형에는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구성에 제목의 뒤에 조건에 보면은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이 도형 선 없음 지정은 딱 두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과 슬라이드 2 여기에서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해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다른 도형도 같이 클릭해 두 개 같이 선택하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각각 지정해도 되지만 반복하는 기능은 한 번에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 안에 글자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아까 글 상자 있었죠. 그걸 앞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뒤에 가려져 있는 이 상자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타난 이 도형, 이 높이하고 같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너비는 앞에 있는 도형과 같게 또는 전체 슬라이드 너비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도둠 글꼴 지정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그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글꼴 직접 찾아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사용한 글꼴 나중에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 미리 설정을 해 놓을게요. 먼저 도둠이 여기 나중에 설정돼야 되니까요. 글꼴 이름을 궁설하고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키 한번 누를게요. 다시 한번 여기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 지정되어 있는 제목의 글꼴 도둠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이렇게 3개 나타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바로 여기서 찾으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처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목에 도둠만 입력하고 엔터키해서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 크기 여기서 4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거나 목록에서 찾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옆에 보면 글자 크기 크게 작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작게로 해서 40포인트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글꼴색, 테마색에서 흰색을 지정하세요. 정렬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위아래 정렬은 자동으로 텍스트 맞춤에 보면은 중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정 끝났는데요. 전체 구성의 슬라이드 마스터의 첫 번째 조건에 보면은 슬라이드 2에서 6까지의 여기에만 이게 나타나게 해라 그런 지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작업 위에서 삽입 메뉴 가서 텍스트의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두 개만 체크를 하고 모두 적용 누르면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 여기 다시 누르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돼요. 슬라이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작업한 경우에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교재 앞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역시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 첫 번째 것 이것만 나와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 여기에서 이거 클릭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용이 채워진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저희가 작성한 세 번째 슬라이드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다른 레이아웃에서 작업했다면 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홈 탭의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 이걸 열어서 작성한 레이아웃 찾아 선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변경돼요. 그래서 엔터키 누르면 변경한 것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그냥 엔터키만 추가로 눌러서 번호 6까지 나타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1번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1번 작업할 텐데요. 세부 조건 1, 2, 3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번호가 출력 형태 바로 옆에 거기에 1, 2, 3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 거에 대한 조건인지 실수하지 않도록 나와 있죠. 출력 형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이 제목과 부제목 필요 없습니다.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 지워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 1번부터 해야 돼요. 도형이 제일 뒤쪽에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도형 목록을 찾아봐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도형 목록 열어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순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의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있죠. 순서도의 문서 이걸 찾아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출제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안 보이게 할게요. 그러면 대충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 맞춰놨죠. 이제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야 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도형 서식 메뉴 클릭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채우기 이걸 클릭해 열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걸로 변경 그 다음에 삽입 버튼 누르고 파일에서 이 메뉴 클릭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픽처 폴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 1.jpg 이걸 더블 클릭해 삽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색깔 너무 진한 색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투명도 설정이 있고요. 조건에서 투명도 50%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다음으로 도형 효과 있는데요. 그거는 위에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그래서 5포인트라는 거 찾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럼 워드 아트 삽입할게요. 삽입 탭 먼저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워드 아트 영어로 써 있고요. 한글로 큰 글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반영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죠.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다른 거로 해서 변경해도 되지만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써 있는 내용 출력 형태 보이죠? 그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했다면 이 내용을 블록 설정하거나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어떻게 하든 블록 설정된 것과 동일해요. 글자 크기는 아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할게요.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세 가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형 서식이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부터 하는 게 빠르겠죠.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사와 변환이 있는데요. 변환의 삼각형 아래로 이게 이름 하나고요. 괄호 안에 역삼각형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버전에서 그 이름이 동일한 모양인데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삼각형 아래로 이것만 찾으면 돼요. 휘게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삼각형 아래로 이걸 클릭을 해서 모양을 변경해주고 다시 텍스트 효과 여기에서 반사로 간 다음에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이죠. 그러면 마지막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해서 변경해 주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이름 최근에 사용한 글꼴 미리 만들어 놨죠. 굴림 여기서 선택하고요. 만약에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서 직접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글꼴을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 검정 또는 흰색이죠. 그래서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출력과 동일하게 색상 바꿔 놓을게요. 이제 크기 조절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테두리 잡고 움직여 맞출 수 있죠. 출력과 비슷하게 만들도록 하세요. 뒤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서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으면 됩니다. 왼쪽에 노란색 핸들 이걸로 모양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데요. 워드아트에서는 특별히 모양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제가 따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도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그림 삽입할게요. 전체 구성에서 그림 삽입한 것과 똑같이 하면 돼요. 삽입에 그림, 이 디바이스 이렇게 들어가서 지정된 이름 logo2.jpg 더블클릭 그 다음에 그림 서식에선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누르고 배경 회색 부분 클릭 그리고 위치 조절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은 끝이 났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배치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우선 슬라이드 6까지 완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할 때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 해주고 단축키 컨트롤 S키예요. 왼손으로 자주자주 저장하고요. 왼쪽에 축소판에서 슬라이드 2 클릭한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목차라고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아요. 슬라이드 6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림 삽입은 2번이죠. 먼저 왼쪽에 있는 도형과 텍스트 상자 이거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기다란 도형 있죠? 그거부터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클릭해 열어주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이나 이 도형 둘 중에 하나를 만들면 돼요. 왜냐면 도형의 왼쪽은 ABCD 써있는 도형에 가려지죠. 그래서 왼쪽 모양은 어떤 거든 상관없고요. 오른쪽만 동일하게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만들도록 하세요. 어떻게 만들든 결과는 이쪽만 나타나기 때문에 출력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A 써있는 도형 이걸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오각형 도형을 찾아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A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빈 공간에 텍스트 만들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쭉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쪽에 글자가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제 이 안에 먼저 내용을 첫 번째 거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두 개 도형 색상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도형 선 없음 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A 써있는 이 도형부터 할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진한 색 중에 하나 시간 없다면 여기 첫 번째 거는 진한 색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놓아도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것 이거는 앞에 도형과 다른 색깔 지정하면 돼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 아무거나 이렇게 지정하고요. 두 개 도형만 선택하거나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 이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글꼴은 그냥 세 개 같이 선택해도 돼요. 홈 탭 먼저 가지고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 검정이라 따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 위치 조금 더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놓고요. 다른 것도 크기랑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해놓고 이제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이제 이거를 복사해야 되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또 하나 컨트롤 쉬프트 키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둘,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3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글자들 모두 수정하세요. 슬라이드 위에서 내용들 모두 수정했다면 이제 그림 삽입 먼저 해도 되는데 여기 설정부터 마무리할게요. 세부 조건에 텍스트에 링크, 하이퍼링크 적용하라는 게 있죠. 출력 형태에서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보면 여기에요. 이 상자 선택이 아니고요. 텍스트에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꼭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 그 다음에 현재 문서에서 지정된 슬라이드 5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면은 글자 색깔 바뀌고 밑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할게요. 또 이전에 한 것과 동일하게 삽입해서 하면 돼요.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 그림사.jpg 더블 클릭. 그림이 좀 크죠? 여기 이제 필요한 그림만 잘라내게 해야 되는데요. 그림 서식에 오른쪽에 자르기,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있죠?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해주면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요. 이 그림만 필요하니까 이쪽 모서리에서 한 번, 그리고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자르기 끝나요. 그림의 바깥쪽 클릭 한 번 하면 자르기 끝내고요. 이제 마우스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 위치 변경시켜 놓고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 놓으세요. 저도 조금 작게, 미세하지만 아주 작게 그림 크기 조절했어요. 이제 모두 완료했죠. 그러면 슬라이드 2도 이제 파일 저장해주고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3번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또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에서부터는 3, 4, 5 여기에선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에선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 사라지고 왼쪽에 글머리 기호만 남죠. 그러면 출력 형태의 첫 줄에 있는 영어 문장 있죠? 그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고 탭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이제 다음 영어로 4줄로 써 있는데요. 첫 줄에만 글머리 기호가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문단을 나누는 키인 엔터키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만 해서 4줄을 모두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입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강의를 멈춰놓고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이 끝났다면 위에 내용 이렇게 다시 블록 설정하거나 여기에 커서를 두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정할 건데 블록 설정하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글머리 기호 이거 열어주세요. 세부 조건 위에 글머리 기호 사용 2개 나와 있죠?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 이거 선택, 그 다음에 문단 속성 나와 있죠? 홈 탭에 글꼴 먼저 지정되어 있는 도둠 폰트로 바꾸고요. 글자 크기 28이 아닌 24포인트로,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줄간격 단락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1.5줄로 변경. 글머리 기호 바뀌니까 A라는 첫 번째 글자하고 너무 붙어 있죠.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조금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보기에서 눈금자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저처럼 위에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된 오각형 말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이걸 마우스로 클릭해서 1 정도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간격 정답과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 4줄로 되어 있는 이 문단 내용 블록 설정, 여기도 방금 글머리 기호 나타났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면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다른 데로 이동하면 이게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경우에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또 글머리 기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꺽쇠로 가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이거 선택해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제 또 문단 설정 먼저 할게요. 홈으로 가서 글꼴 이번에도 도둠 글자 크기 또 한 단계 낮춰서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안합니다. 줄간격 여기는 동일하게 또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위치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대충 어느 정도인지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자 크기를 조절해서 크기를 작게 했을 때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 조절하지 말고요.
옆에 도형 서식에서 여기 메뉴 있습니다. 크기 및 속성 이거 클릭하고 아래 텍스트 상자 닫혀 있으면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러면 자동 맞춤 안함이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체크해서 변경하세요. 그러면 글자 크기 저희가 설정한 거에서 상자 크기 아무리 바뀌어도 설정한 글자 크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여백 필요 없으니까 조금 작게 이렇게 변경할게요. 이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이 상자 테두리 잡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또 하나 복제하세요.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두는 이유는요. 영문과 한글 이 입력 상자 각각 채점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여기를 블록 설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이거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입력해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문단이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영문의 마지막 단어 이건 빼고 앞에 것만 이렇게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국토지리정보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다시 이걸 더블 클릭 이러면 이것만 선택되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러면 문단 합쳐지지 않았죠. 이제 아래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블록 설정해서 첫 번째 문단 내용 있죠. 먼저 그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머리교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간격 위에서는 조절했는데 여긴 조절 안 했죠. 그래서 이것도 조절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안 했어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감점 된다고 하더라도 몇 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모두 다 작성한 후에 나중에 검토할 때 그때 바꾸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해서 위에 오각형 아래 사각형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사각형은 이렇게 전체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요. 위에 오각형은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간격만 이렇게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로만 아래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오각형 잡고 동일하게만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점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맞추는 건 쉽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글과 영문 모두 줄 끝에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죠. 여기에서는 먼저 선택해서 마우스로 조금만 키워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 이거는 이제 또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되는데요. 여기 필요한까지 이렇게만 나타나면 되죠. 영어는 단어 단위, 한글은 글자 단위로 변경되지만 다른 설정 변경 없이 이렇게 변경된다면 바로 그냥 하면 되고요. 변경되지 않는다면 홈에 단락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 클릭한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에서 한글 단어 잔리모형 체크 해제를 해서 한글도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변경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글자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위에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옆에 비디오 삽입하도록 할게요.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죠. 삽입의 오른쪽에 비디오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ITQ의 픽처 폴더 여기에서 동영상.wmv 더블 클릭 그림처럼 삽입되었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출력과 비교해서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저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메뉴 또 추가되었죠. 재생 이 탭으로 가주세요. 시작 여기에선 세부 조건에 두 가지 지정이 있습니다. 자동 실행으로 먼저 변경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이거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완료했고요. 이렇게 비디오 설정까지 하면 왼쪽 축소판에 3번 밑에 별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그런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별다른 게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또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 슬라이드 4 축소판 클릭한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도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거 표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열과 행 개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출력 형태에서 1번 써있는 상단 도형 2번 써있는 좌측 도형 그거 빼고 표인데요. 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열 개수 2가 되겠고요. 행 개수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2행 3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테마 스타일, 표 스타일의 위에 목록 열어주고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라는 거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셀의 색이 모두 다르면 안 되죠. 출력엔 동일한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 해제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체크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제 표에 대한 설정 또 하기 위해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설정, 도형과 표 모두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목록 열어서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표의 색 흰색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을 꼭 검정, 여기 글자가 검정색으로 바로 보인다면 목록 열 필요 없이 여기만 그냥 클릭하면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돼요.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먼저 바꿔줘야 되고요. 출력 형태의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로 봤을 때도 가운데 맞춤되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 맞춤을 위쪽이 아닌 중간으로 변경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세 줄로 입력된 곳도 있고요. 그 셀들의 내용 보면은 줄 간격이 조금 넓게 되어 있죠. 보통은 1.0이 기본인데요. 따로 지시는 없지만 1.5로 변경해서 작성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각 줄의 높이가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면은 아래는 세 줄, 그리고 위에는 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직 크기 조절 안 했는데요. 줄 끝에서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에서 내용들 입력해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크기랑 위치 맞춰 놓고 각 줄의 끝이 동일한 글자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절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는 너무 좁고요. 아래쪽은 높이가 너무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출력 형태 봤을 때 1행, 2행, 3행이 동일하진 않지만 가장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하는 거는 레이아웃, 여기에서 행 높이를 같게 이렇게 해버리세요. 출력 형태하고 정답 파일처럼 여기가 조금 더 좁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상단 도형부터 하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면 되겠죠. 다시 도형 목록을 열어줄게요. 삽입의 도형 여기서 열게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도형은 십자형이죠.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클릭,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정확히 맞춰 놓으세요. 보통은 셀러비에 맞게 이 너비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가 살짝 작게 만들어졌죠. 정답 파일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시험에 맞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키워놓고 할게요. 그럼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의 색상,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현재 이것도 임의의 색상 중에 하나죠. 따로 바꾸지 않을게요. 여러분은 다른 거로 바꿔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색상 하나는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제 앞쪽에는 조금 옅은 색 계열 하나 지정하면 되겠죠. 먼저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것, 다이아몬드 선택, 마우스로 먼저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중에 하나 이렇게 지정하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번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시간 몇 초라도 단축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 두 개 도형 먼저 선택하고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왼쪽 이렇게 맞춰 놓고 표의 너비 여기에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는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직 글꼴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입력될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사각형에서 네 번째 있는 도형이에요.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에는 세부 조건에 보면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지정되어 있죠. 옆에 도형 서식 여기에서 먼저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클릭해 변경, 아래쪽에 종류 선형, 방향 누른 다음에 선형 아래쪽 이렇게 변경해 놓고요. 아래 그라데이션 중지점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있거나 50% 여기에 하나 더 있거나 그건 상관없고요. 위쪽에 진한색, 아래 옅은색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다면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르게 아래쪽에는 진한색, 위에는 옅은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먼저 그라데이션 중지점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 중지점 있죠? 이거는 클릭해서 색 누른 다음에 진한색 중에 하나 선택, 오른쪽의 끝에 중지점 이거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을 클릭해서 흰색 선택 이렇게 하면 저처럼 그라데이션 색상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에 이 안에 여러가지 중지점들이 추가로 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있다면 그냥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누르거나 중지점 제거 눌러서 삭제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아직 글꼴 설정 안 했죠? 그리고 위에도 안 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크게 드래그 하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로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도형의 글자 색깔 검정까지 완료됐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하나 복제, 이 높이 맞춰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아래로 복제, 이렇게 해서 표의 높이하고 이렇게 맞춰놓고요.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모두 완료했는데요. 글자 틀린 거 있는지 아니면 배치 이런 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현재는 모두 완료하는 게 중요하니까 빠르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슬라이드 5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제목 상단에 클릭해서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5에서도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차트 삽입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차트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혼합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차트 모양 대충 나타나고 계열 1, 2, 3 있는데요. 계열 3은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출력 형태의 차트에서 보면은 차트 아래쪽에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개 항목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계열 1과 계열 2는 뭐냐면 그 아래쪽에 업체수 앞에 막대 그래프의 색깔 나타나고 업종수 그 아래 있죠.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 그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업체수가 계열 1, 두 번째 있는 업종수가 계열 2예요. 그래서 세부 조건에 위에 보면은 차트에 먼저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 조건의 내용들 중간쯤에 보면 데이터 서식이라고 지시가 있는데요. 업종수 저희가 봤을 때 계열 2였죠. 그러면 이 계열 2의 데이터를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 만들어지고 위에 차트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계열 3 저희는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삭제해 버리세요. 그리고 하면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계열 1과 계열 2 이 이름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항목 1에서 항목 4 여기는 연도 입력하는 거죠. 또 입력을 해 놓으세요. 항목이 항목 4에서 끝나고 항목 5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확인 메시지 나오는 거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 여기만 입력하면 되죠. 업체수의 데이터, 업종수 데이터 입력하는데요. 출력과 비교했을 때 행과 열이 바뀌어 있어요. 그것만 확인해서 제대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천단위 구분기호 업종수에 있는데요. 직접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설정해서 나타나게 해도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모두 입력했다면 업체수는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 없지만 그냥 같이 설정해도 상관없겠죠. 여기는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셀 서식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거나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이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숫자 선택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필요 없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이건 체크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업종수의 데이터만 이렇게 콤마 나타나죠. 숫자 틀린 거 없는지 다시 확인 그리고 틀린 거 없다면 이제 이건 닫도록 하세요. 아래 데이터에 맞게 차트 모양 바뀌었습니다. 이제 차트 모양 조금 위로 이렇게 키울게요. 아래쪽에는 조금 떨어지는 게 좋겠죠.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이제 필요 없는 거 없앨 거예요. 아래쪽에 보이는 범위에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 이 안쪽에 있는 선, 눈금선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차트 아래쪽에 표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 해놓고 차트 요소 다시 클릭해 없애 놓으세요. 이제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부 조건의 위에 지정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먼저 홈 탭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건 글꼴이죠. 도둠으로 먼저 변경,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변경, 글자색 따로 지정이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글자색 바꿀게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이렇게 클릭해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차트의 외곽선 테두리 안 보이죠?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외곽선 서식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먼저 해도 되는 게 있는데요. 세부 조건에 보면은 차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먼저 지정해도 되겠죠. 그러면 표준색에 노랑 지정하고요. 그림 영역이라고 또 바로 아래 나와 있네요. 채우기 흰색이죠. 그러면 마우스 이렇게 안쪽에 가져가면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 여기도 도형 채우기 흰색 이렇게 지정을 미리 해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의 첫 번째 차트 제목 나와 있죠. 차트 제목 클릭한 다음에 그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의 테두리 다시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글자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 설정할 게 몇 가지가 있죠.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도형 윤곽선의 색상 검정,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열어서 그림자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지정하는데요. 오프셋 아래쪽이라는 거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궁서로 되어 있죠. 먼저 궁서 선택,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굵게 속성 지정 이렇게 해주면 끝나고요. 그러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데이터 서식까지 이미했죠. 이제 값 표시 보면은 2023년의 데이터 여기죠. 그리고 업체수 계열 1의 데이터 694가 여기 위에 나타나도록 출력 형태 보이고 있죠. 이 막대 그래프 클릭 0.5초나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이거 클릭.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 메뉴 클릭. 위쪽에 나타납니다. 이 꺾은 선형과 겹쳐 있는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막대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는데 레이블의 위치 바꾸고 싶다면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옆에 차트 요소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옆에 꺽쇠를 클릭. 그 다음에 위치 여기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 세부 조건 모두 봤을 때 출력 형태만 보고 수정할 게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숫자, 오른쪽에 숫자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 설정을 같이 할게요. 먼저 왼쪽에 숫자 클릭해서 보면은 위에 서식, 도형 윤곽선 검정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만 선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숫자도 똑같이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에 표, 글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오른쪽에는 눈금선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왼쪽의 숫자 하기 전에 차트 바깥쪽을 클릭해 차트 선택 없애고 다시 한번 왼쪽의 기본축의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축 옵션 숫자 바꿀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0에서 100단위씩 최대값 800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의 숫자 이렇게 클릭해 확인하세요.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보여야 되죠. 그리고 단위가 500씩 변경돼야 되죠. 그러면 단위부터 바꿀게요. 단위 기본값을 50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최대값 2000이고 1000단위 구분기호도 보이는데 이제 최소값 이것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축서식의 제일 아래쪽에 표시 형식 클릭해 열고요. 범주를 숫자가 아닌 회계로 변경, 그 아래 기호 열어서 제일 위에 있는 없음으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건 그대로 있고요. 최소값만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에 꺾인 부분에 있는 표식 이 동그라미 클릭을 하면 모두 선택되었죠. 여기 오른쪽에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맨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클릭하고요. 표식 있죠? 클릭. 그 다음에 표식 옵션 클릭해 여세요. 여기에서 먼저 기본 제공으로 변경, 그 다음에 형식을 출력과 동일하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변경,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 정도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이 너비도 확인을 해보면 글자에 비교해서 출력 형태 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넓죠. 이거는 바깥쪽 먼저 클릭한 다음에 다시 막대 그래프 하나 클릭하세요. 그럼 옆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막대 그래프 사이의 간격 너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퍼센트 이 값을 줄인다면 그만큼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격 너비를 15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너비를 키워주면 됩니다. 퍼센트는 줄어들지만 막대 그래프 너비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의 도형 삽입만 남았죠. 먼저 도형 목록 찾아야죠. 도형 목록 먼저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을 찾아보면 여기 순서도에도 있고요. 별 및 현수막에 있는데 모양이 달라요. 출력과 동일한 거 맞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여기 물결 모양 이걸 할 거예요.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우선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먼저 스타일 바꿀 거예요. 도형 서식에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선택. 이 상태에서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따로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 단락에선 가운데 맞춤. 위아래 정렬. 표처럼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아래 내용들 보면서 크기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차트도 모두 완료했죠. 이제 슬라이드 6번 클릭한 다음에 또 제목을 입력을 먼저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면 돼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에서 5번째에 있는 이 도형이죠.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위에 내용 아래 내용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여기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라진 부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출력과 비슷한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만 그냥 맞춰 놓으면 돼요. 어차피 도형들의 크기 눈대중으로 맞추기 때문에 100% 크기 맞추긴 어렵죠. 그러면 이 도형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 더 맞는 도형이죠.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먼저 복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왼쪽에 이 도형, 이거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색상은 출력 형태에서 봤을 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지정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여기는 다른 색, 옅은 색 중에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선택해서 옅은 색 중에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 건데요. 왼쪽에는 먼저 배경으로 또 커다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에서 두 번째 것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는 또 대충 출력 형태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늠해서 만들어 놓고요. 여기도 노란색 핸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형 채우기 앞쪽에도 다른 도형들 또 만들어야 되니까 색상 다른 거로 하나 바꿀게요. 옅은 색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다르게 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 그리고 두께가 조금 얇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1과 2분의 1이나 2와 4분의 1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저는 1과 2분의 1 포인트로 맞출게요. 색깔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갈매기형 수장 이거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내용 입력하고 크기를 위에 거 비교해서 대충 맞춰 놓으세요. 도형의 글꼴과 도형의 색상 지정하는 것 나중에 같이 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만 입력해서 크기 대충 맞춰 놓고요. 아래쪽에 이제 나오는 것 첫 번째 화살표 모양 있죠? 이거는 일반 도형과 좀 다르죠? 아래쪽에 동그라미들 있는 것 이것도 일반 도형과 다르게 보이고 있죠. 세부 조건에 보면은 1번 표시되어 있는 왼쪽 여기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두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위에 거, 그 다음 3차원 경사 지정하는 건 아래쪽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영어로 써있죠? 이 메뉴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요. 관계형 쪽에서 모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여기 똑같은 모양이 있죠? 이걸 선택,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는데요. 이렇게 첫 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줄 간격이 너무 크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Shift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고 개발 다음 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도 동일하게 두 줄로 입력해 놓고요.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이 있죠. 3차원의 만화죠. 이렇게 3차원 가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죠. 세 번째 게 만화예요. 이걸 클릭해 선택, 그리고 색상
두 개 화살표 동일한 색상 나와 있으니까요. 색 변경해서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고 다른 거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동일하게 모두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이렇게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 되어 있으니까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크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위치도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DB 구축관리 이 도형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고 이번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각 줄에서 엔터키 눌러서 줄 바꾸면서 입력해도 되고요. 그냥 DB 띄어쓰기 구축관리 그렇게 입력해도 돼요. 이제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춰 놓고 오른쪽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만들게요. 다시 삽입 메뉴 가고 스마트 아트 이 메뉴 클릭,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찾아보면 주기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여기 있는데요. 이름 방사주기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저희는 하나 둘 세 개만 필요하죠. 현재 바깥쪽에 4개 원이 있으니까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각각 클릭해 내용을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도면 입력하고 Shift 엔터키 눌러서 출력 그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출력 형태 보면은 동그라미가 작아서 자동으로 도면 아래쪽으로 출력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다시 클릭해 선택해 놓고요. 이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3차원의 경사죠. 두 번째 있습니다. 이 경사 클릭, 색 변경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색 계열로 바꾸고 싶다면 여러가지 색이 아닌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같은 색 계열로만 되어 있는 것 그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드래그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도형들 설정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도형 왼쪽과 같은 거니까요. 따로 만들어도 되고 이걸 복제해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또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하고 글자 내용 수정할게요. 아래쪽에도 또 같은 도형이죠. 그러면 먼저 어떤 도형인지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에서 찾아보면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이 도형이에요. 그러면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교통정보 써있는 그 도형이겠네요. 그러면 글자 입력하고 크기 이렇게 맞춰 놓고요. 컨트롤과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왼쪽으로 이렇게 복제, 글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공간 정보 있는데요. 연결선 있으니까 그거부터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을 열고 선에서 연결선 꺾인 거 말고요. 그냥 일직선 가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로 할게요. 그냥 선 이거 클릭, 그 다음에 왼쪽에 교통카드 도형의 오른쪽에 연결점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오른쪽으로 가서 교통정보 여기에서 왼쪽에 연결점에 마우스 놓아주세요. 선이 너무 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꿀게요. 먼저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바꿔야 되겠죠. 2와 4분의 1포인트로 바꿀게요. 그리고 선의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의 제일 밑에 있는 화살표 여기에서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 이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순서대로 보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형 서식에서 회전, 상하 대칭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상하 대칭한 도형은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가 뒤집혀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입력하지 못하고요. 시험에선 이런 경우에는 따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이렇게 클릭하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정렬을 가운데 맞춤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여가지고 도형 안에 입력한 것처럼 보이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가운데 맞출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게만 하면 돼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
안전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십자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안에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여기는 위쪽 이 화살표 핸들 잡고서 살짝 회전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제 또 아래쪽에 두 개 도형 또 회전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요. 도형 목록 열고 도형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정육면체 도형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오른쪽에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놓고요. 글자 수정하세요. 그 다음으로 환경, 이 도형 찾아보면 모양이 없을 거예요. 블록 화살표에서 만든 건데요.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그걸 화살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보면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이 도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핸들 많이 있죠? 이렇게 각각 움직이면 조절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출력과 비슷하게 모양을 맞춰 놓으세요. 아직 글꼴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바뀔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우선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대기 오염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엔 기본 도형의 첫 줄의 끝에 있죠? 팔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위성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여기에 있죠? 이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입력할 때 두 줄로 입력했는데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설정부터 할게요. 모든 도형 같이 이렇게 선택하세요. 스마트 하트는 같이 선택해도 다른 설정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설정을 그래서 해놓은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홈 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은 먼저 검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 되어 있는 것 하나 있으면 찾아봐야 되죠. 대기 오염 이 도형이죠. 여기는 다시 글자색 흰색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저처럼 글자들 모두 보이게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도형 서식 여기에서 색깔들 모두 바꿔야 되죠. 각각 클릭해서 도형 색깔들 지정하지 않은 것들 모두 변경을 해 놓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면 강의 멈춰 놓고 색상들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했다면 왼쪽에 1번 써있는 모든 도형 있죠? 스마트 하트 포함해서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상태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메뉴 그룹화에서 그룹 오른쪽에 또 모든 도형 선택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 그룹 이렇게 해놓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탭에 지정되어 있는 것 올라오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효과 옵션 있죠? 서서히 아래로 이걸 선택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밝기 변화로 선택 그러면 애니메이션 순서 1번, 2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파일 먼저 저장하고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틀린 거 있는지 그리고 배치가 너무 많이 틀린 거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 틀린 것도 확인하고요.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최종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퇴실 전에 이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하면 됩니다. 시험장이 아닌 집에서는 여러분이 이거 틀린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은데요. 정답 파일 열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것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